열등감이 들 때에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싶구나. 저 사람의 저런 특성을 내가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할지 태도를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깨입니다. 오늘은 비교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비교하시나요? 저는 인간이라면은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조차도 비교를 많이 하고 가끔 열등감도 느끼고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비교하는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비교라는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비교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 부정적인 게 중요하냐?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라서 중요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A의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에게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낄까요? 그건 아니죠.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를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 같은 사람인데 너무 막 나랑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때 그렇게 열등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열등감이나 비교하는 심리를 이용하면 사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었구나. 나는 저런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구나. 나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싶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되게 쉽게 나오죠. 저도 비교하는 감정이 굉장히 싫어요. 열등감이 드는 감정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태도의 차이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이 들 때에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싶구나. 저 사람의 저런 특성을 내가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할지 태도를 선택하세요. 태도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짜 부정적인 결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냥 애써 그 감정을 꾹꾹 누른 채로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괜히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별로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또 이걸 말하자니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될 거예요. 심지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열등감이 커지고 골마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모습, 되고 싶은 모습을 저 사람이 갖고 싶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우월하게 보인다? 근데 이거는 나의 현재 상태가 그 사람 상태보다 못한 거일 수 있지만 나의 상태는 곧 내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내가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현재의 내 상태가 그 사람보다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상태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특성을 배우려고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걸로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인 게 쉽지 않지만 진짜 비교가 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때, 이런 마인드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진짜 배우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만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열등감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옆에 있으면은 계속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게 되면은 저는 결국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할 거예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잘난 거는 이래서야. 저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난 그거 좋게 사실 안 봐. 이렇게 하고 자신의 마음과 그 사람까지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마인드인 거예요. 단순히 내 질투심으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다면 나 사실 저 사람의 저런 점이 계속 부러워 보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미래에는 그 사람은 물론 더 멋진 특성을 가진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난 건데, 열등감이나 비교하는 감정이 느꼈을 때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전 게으른 완벽주의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너무 멋지고 그 사람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일말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할 맛이 나야 하는데 비교가 되고 내가 좀 작아 보이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면서 내가 지금 수렁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 전에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꼭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나의 눈을 믿지 말아요.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갖고 싶은 특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특성은 곧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분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특성, 부족한 특성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확대해서 보지 말고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갖고 싶은 특성, 내가 갖고 싶은 특성, 배우고 싶은 사람의 특성으로 가져가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점은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 기회를 날리지 말아야 된다. 나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그럼 저희 모두 건강한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 단단한 깨달음의 단계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